진호골드님? 안녕하세요. 셀라비브 2탄으로 돌아온 젤리의 강진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은 글을 많이 남겨주신 덕분에 제가 2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2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쵸?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같이 성장할 파트너라고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혹여나 거칠게 들리시거나 혹여나 맘상하게 들리시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실망한 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왜냐면 오늘도 한 1000명 될 줄 알았더니 욕심이었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만이 특별한 혜택.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유하고 할게요. 음, 보이실까요? 화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보여요. 잘 네네네. 보여요. 네. 아니, 우리 유란 스폰서님을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계셔가지고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요, 사실은 2탄을 바로 하자고 해서 좀 뒤에 준비했던 건들만 넣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젤리에서 저에게 승급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F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궁금하시면 젤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 승급 영상이 좀 올라가 있는데요. 어, 그 유튜브처럼 하려고 했는데 좀 실패해가지고 좀 쑥스러워가지고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밤에 새벽 1-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고 유산화가 이런 게 유산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일 우리 리더님들한테 좀 더 많은 걸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자료도 더 넣었습니다. 제가 젤리에서 받은 사랑을 유네스타즈 리더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오늘은 1시간 반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나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오늘은 질문 즉답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게 기존 셀라비브 우리 기존 거 회색 라인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회색 라인도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아직도 리더님들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 셀라비브는 하고 지금 바뀐 리브랜딩은 뭘까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 집어넣습니다. 기존 셀라비브는요. 당연히 인슬리전스 들어가 있고요. 장복 회복을 통해서 피부 근본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에요. 피부 근본. 음. 그러니까 피부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중심이 둔 화장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어떤 거? 주름, 탄력 이런 거에 대해서 리프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항산화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당화 제가 그랬죠. 콜라겐이 딱딱해져서 처지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 근본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세포 신호 조절 들어가 있고요. 본연의 회복력 활성화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건 다 똑같아요. 됐어. 그러면 해봐야지. 네네. 그러면 소비자 접근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비교적 성분이 구성이 되게 순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 민감성, 지성, 뭐 건성할 것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피부과 질환 진료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피부가 알레르기성 예민하신 분들은 개중에 나이트 젤 같은 것들, 요런 것들, 토너는
너무나 사용이 가능하죠. 당연히 초록 라인은 말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장벽 강화, 그 다음에 건강한 환경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기존 셀라 피부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존 거는 뭐 단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거와 지금 리브랜딩은 뭐냐? 리브랜딩은요, 당연히 다크서클, 뭐 주름, 표정 주름,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이런 주름들, 그 다음에 DJ, 진피 접합부 당연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데이터에서 조금 더 펩타이드가 추가가 되고 되게 다양성이 됐죠. 그래서 기능성이 굉장히 크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없던 항당화, 슈퍼푸드 성분을 대거 넣어서 항당화, 항산화, 장벽 강화, 주름 리프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선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 개선 플러스 안티에이징에 되게 집중해놨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바뀐 셀라비브가 요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소비자 접근성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다. 흡수 방출을 조절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다라는 조건부 안전성이 강조가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산화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민감한 피부에도 사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기능성, 고농축 성분이 워낙에 들어있다 보니 피지 분비량이 많은 피부, 극 민감하고 극 예민하고 알레르기성 피부들은 가끔 트러블 혹은 사용감에서 조금 불만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화장품이 중요한 포인트는 화장품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혹은 살짝쿵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이라든지 사용 단계에 대해서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리더님들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 리더님들 스스로가 화장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늘 얘기하는 게 화장품이 절대 피부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민감하게 만든다거나 막 트러블을 유발시킨다든가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존 셀라비브는 누구나 쓰는 피부 환경 베이스 케어다. 그리고 리브랜딩은 안티에이징 프리미엄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소비자 맞춤형 가이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요, 예민하고 극민감, 뭐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양을 조절해 가면서. 그거는 지성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기존의 슬라비브를 쓰면서 적응 기간을 갖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요 얘기도 뒤에서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게, 좋은,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올리브영 썰을. 저는 그냥 한 말인데, 올리브영 뭐예요? 뭐예요? 막 물어보셨대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하죠. 오늘도 적지 마시고, 머리로 이해해 주시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자꾸 제가 정확하게 했던 말을 다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해해 보세요. 올리브영 썰이 뭐냐면, 저한테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가끔 제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테스트해보고 뭐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모 회사가 저한테 곧 출시할까 하는 코팩이래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써보래요. 그래서 예상 가격, 뭐 성분, 뭐 타겟층 뭐 해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쓰고 그래 싼 맛에 애들이 좋아하겠네. 패킹 잘하고 뭐 마케팅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가격 대비 잘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실제로 그게 1인 거예요. 구매 1위. 올리브영.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마케팅의 힘을.
세상 무슨 성분이 대단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코에 피지가 팍팍팍팍 뽑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시원해 하시잖아요. 리더님들도 그러시고. 근데 그게 결코 좋지 않아요. 오히려 모공을 더 넓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뽑히면 되게 좋아해.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화장품 현실인데요. 유명한 전 국민이 들으면 알만한 쇼호스트 분이 있는데 그 회사랑 제품 개발을 한 1년 정도 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거의 이제 개발이 끝난 상태고 곧 홈쇼핑에 나갈 예정인데 이 제품을 저에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루트로 먼저 나가보실래요? 라고 제안을 받았거든요. 돈만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니즈의 화장품은 아니었어요. 그냥 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런 게 화장품 현실입니다. 업계. 물론 저희 나라 화장품 기술은 대단해요. 그다음 제조사들도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 하나가 나오면 10군데에서 이 A라는 거랑 비슷하게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단지 브랜드 다르게 포장하고 성분 조금 변형하고 결국 메인은 같아요. 이 A예요. A를 10군데 업체에서 갖다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다 돈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올리브영에 이렇게 막 열광하는 걸 보면서 우리 리더님들한테도 리더님들조차도 올리브영에 이렇게 열광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마케팅 심리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셀라비브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도 제가 고민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할 건데 그렇게 열광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이 왜 셀라비브에는 이렇게 냉철하고 기준이 까다로우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도 하고 싶어요. 제가 오히려 질문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들 셀라비브를 바르는 법이 왜 중요하시고 왜 성분을 그렇게 따지시고 뭐 효과가 있네 없네 기존 건 안 그랬는데 지금 건 이러네 왜 그렇게 자꾸 색안경을 끼시고 뭔가 막 발견하시려고 그러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달려드는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가 안 그런다고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 오는 질문지를 받을 때 제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뭐 젤리에서도 그래요. 바르는 법 어떻게 바르네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화장품 여기 남자 우리 리더님들도 계시잖아요. 스킨 톡톡 해서 톡톡톡톡 이렇게도 바르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바르는 거나 해가지고 뭐 결대로 막 이렇게 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이제 근육결 뭐 이거대로 바르실 거예요? 이거대로 바른다고 화장품의 효과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꼼꼼히 발라주고 왜? 우리 근육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르시진 않잖아요. 내려 바르진 않잖아요. 적어도 그쵸? 모든 리더님들이 다 올려 바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꼼꼼하게 바르시고 한 단계마다 다 두들겨서 흡수시키고 다 두들겨서 흡수시키고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샵에 오듯이 손을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발라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 저한테 하세요. 저도 마사지를 강의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저 바를 때는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해서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바르지 막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안 하거든요. 이제 잘못되셨어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네네. 하지만 어떻게 바르는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그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케팅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사회적 증거 심리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 이런 심리가 소비자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즉 나도 안전하다라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간의 본능 때문에요. 다수가 고르는 걸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고 불확실한 제품군에서는요. 작용을 많이 해요. 이 사회적 증거 심리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놓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 올리브영 때문에 이런 저희가 마케팅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놓칠까 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1위, 구매 1위, 아까처럼 코페, 말도 안 되는 건데 1위, 한정판, 베스트, 이런 표현은 지금 안 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리브영처럼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는 플랫폼에서는요, 나도 빨리 써봐야지 하는 경쟁심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전체성과 사회적 안정이에요. 인기 제품을 쓰는 나. 그래서 소속감하고 트렌드에 맞는 자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면 뷰티 시장에서는 남들이 다 쓰는 거, 유명한 걸 쓰면 대화의 소재가 되고 모임에서도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요. 왜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요즘에 그거 뭐 유명한 거 그거 써봤어? 그거 실로 해가지고 막 구멍 내서 다이소 거 써봤어? 다이소 거막 5,000원짜리 있잖아요. 3,000원짜리 써봤어? 써봤어. 뭐 이런 대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내가 트렌드하고 내가 뭔가 조금 미용에 관심 있고 계속 나는 가꾸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화 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택의 피로 회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피곤해.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1위는 검증된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그런 단순한 기준으로 의사를 결정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경제적, 시간적 효율성입니다. 실패를 하면 돈과 시간이 굉장히 낭비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리스트를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1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니까 이미 잘 팔리는 걸 사자라는 합리화 심리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남들이 좋다는 거 쓰면 좋겠지? 라는 심리인 거죠. 그래서 안전 욕구, 즉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속 욕구, 트렌드에 합류하고 싶은 거, 효율 욕구, 고민을 줄이고자 하는 요 심리 때문에 사회적인 이런 심리 때문에 올리브영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롭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이소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를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우리가 셀럽웨이브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를 제가 한번 고민해서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그대로 차용하시는 겁니다. 즉 뭐냐면 앞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선택했다. 나도 안전하다. 위험을 줄이려는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셀라비브는 글로벌 과학자가 만든 포뮬러야. 의사보다도 더 위가 과학자들이고 그 어떤 누구보다 위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오늘도 좀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들 가만히 계시면 제가 잘 몰라요. 네네. 과학자보다 더 위의 과학자는 없어요. 그쵸? 네, 과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과학자가 만든 포뮬러야. 맞잖아요. 뭐 일본 분, 뭐 여러 나라 분들을 과학자가 만드니까. 그 다음에 특허, 뭐 다 있죠. 임상.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너가 선택만 하면 돼.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안전한 선택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셀라비브를 할 때는 뭐 성분이 어떻고 보다는 그런 안정성. 그 다음에 FOMO. 이건 뭐냐면 놓칠까 하는 두려움. 요것을 살짝 이용하면 좋죠. 야, 이번 달에 신규 출시됐어. 먼저 쓴 사람이 임자야. 야, 품절 되기 전에 빨리 써. 우리 거 알지? 무슨 행사 뜨면 빨리 품절 되잖아? 요런 심리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셀럽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신제품이 출시돼서 내가 피부 전문가한테 제대로 홈케어 방법과 지금 우리 화장품 리뉴얼 된 거를 제대로 배웠어. 요거 내가 한정으로 내가 교육해 줄 거야. 그러니까는 파티에 와. 뭐 지갑 두고 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셀럽 파티를 진행해 보시는 거. 마치 한정적으로 특별한 너만을 위한 뭐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써봐야 아는 차이.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영노화를 경험해 보세요.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심리. 지금 당장. 너 지금 빨리 안 쓰면 너 미정이는 다음 주에 주문하기로 했거든. 그럼 네가 미정이보다 일주일 먼저 젊어질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인정 연결하기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어서 좋다라는 거에 되게 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다는 것보다, 그래서 야, 내 파트너들도 다 사용하고 있어서 효과를 경험 중인데 진짜 대박이야. 나는 아직 좀 효과가 좀 덜 나타나고 있거든. 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걸. 누가 봐도 내가 좋아졌으면 야, 나 봐봐. 나 지금 좋아지고 있지. 이게 되는데 아직 내가 좋아지는 중이야.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다 사용하고 너무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 그 나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 나도 변하는 중이긴 한데 너도 빨리 써봐. 다들 좋대. 그리고 또 하나, 야, 피부 전문가가 그러는데 너무 좋대. 이런 화장품 없대.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첫 시간하고 지금 시간에도 배운 것들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우리 유산화가 영양제로 1등이었잖아? 근데 요즘에 셀라비보 화장품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선택을 하고 있거든.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셔야 되냐면 트렌드에 올라탄 느낌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각자 뭐 리더님들이 워낙에 말씀을 저보다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트렌드에 올라탄 느낌을 주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SNS에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멘트 따라해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의 필요를 줄여주시는 겁니다. 야, 니네 화장품 되게 종류 많지 않아? 나 뭘 써야 돼? 나 그런 거 헷갈려서 모르겠어. 그럼 아니, 이미 필요한 라인업은 다 갖춰져 있어. 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스킨케어 루틴은 고민 없이 그냥 우리 거 한 세트면 끝나. 이번에 리브랜딩 한 세트. 아니면 너 지금 피부 상태가 이러니까 기존 거랑 내가 딱 구성해서 간편하게 한 세트로 만들어 줄게. 그래 그러면 뭐 너는 뭐 뭘 썼니?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요즘 사람들은 딱 이렇게 단순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화장품이 아닌 너만의 특별함을 가져보자. 이런 제가 이 멘트를 쓴 거는 유사나 셀라비브는 아무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타 브랜드들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죠. 광고나 이런 것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셀라비브는 뭔가 너만을 위한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너에게만 맞춰서 하는, 죄송합니다. 맞춤 화장품.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실패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예요. 소비자들에 대한. 성분이 안전하죠? 무자극 테스트 당연히 받았죠? 특허 보존 시스템 있죠? 인셀리언스 테크놀로지 기술 있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피부 맞춤 타입별 제한으로 개인의 신뢰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거죠, 우리가. 왜 어떤 신뢰? 안심하고 써. 안전해? 이렇게 신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셀라비브를 검증된 안전한 선택지로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셔야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셀라비브는 누구나 써도 굉장히 안전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노화가 트렌드인 거 알지? 모든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지금 다 여러분 홈쇼핑만 보셔도 어때요? 지금 콜라겐 마스크, 콜라겐이 되게 주르르 이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우리 유사나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알리셔야 됩니다. 자, 1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2번은 없을 수 있어서. Q&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Q&A는 먼저 썼습니다. 셀라비브를 쓰고 나서 뾰루지가 나요. 셀라비브를 열심히 쓰는데 뾰루지가 개선이 안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초기 적응 반응에서 생길 수 있고요. 피부 재생 과정에서 생길 수 있고요. 이미 피부에서 올라오지 못했던 원래 잠재되어 있던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얘기하죠. 셀라비브 탓은 절대 아니다. 이거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뾰루지는 어떻게 올라와요? 생활습관,
지금 요즘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은 더워요. 그쵸? 이럴 때요, 뾰루지 환자, 트러블 환자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화장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호르몬의 영향.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셀라비브 탓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비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리더님들이 고민하시는 질문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조차가 지금 셀라비브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라비브 탓이 절대 아니다. 자, 여드름 피부가 써도 되나요? 예민한 피부가 사람이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산화 과학자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산화 과학자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하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도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유발하진 않지만, 기존에 여드름이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조그만한 환경에도 여드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그런 반응에 혹은 여러분들 피부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드름은 때가 되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예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가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자기 되게 예민하대. 우리 젤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되게 예민해요. 이래서, 그래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때문에 따갑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사진 좀 보내주세요. 막 하나도 예민한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예민하다는 거야? 이제 우리 젤리팀에서. 아니 도대체 너는 뭘 보고 예민하다고 나한테 지금 이걸 보내는 거지? 언니 저 되게 예민해요. 아니 어떤 게 예민하냐고. 그 자기 혼자 예민한 거야. 어, 제가 봤을 땐 하나도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한 피부는 달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하고는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당연히 다르겠죠? 저는 정확하게 보겠죠? 어, 즉,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실제로 알러지가 있고, 실제로 어떤 질환으로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요. 자기 혼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반성하셔야 돼요. 어, 하나 예민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예민한 소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록 라인 있죠? 저희 초록 라인과 회색 라인을 통해서 피부 겉층, 속층을 조금 더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리브랜딩으로 체인지 하시는 것도 굉장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리브랜딩을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내가 너무 예민하다 고민하시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은 초록 라인하고 회색 라인을 조금 같이 병용해서 구성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소비자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지금 이렇게 또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 있거든요. 지금 예민하잖아요. 이거는 피부 겉과 속이 다 무너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을 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주름을 피든 뭐 탄력을 주든 하셔야지 피부 겉과 속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리프팅 레이저를 하든 돈을 몇백을 쓰셔도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예민하신 분은 저한테 500만 원 현금을 들고 오셔도 제가 레이저를 안 시킵니다. 그냥 보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부 장벽, 그 다음에 피부 속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요. 같이 쓰는데 누군 좋아지고 저쪽 리더는 되게 좋아졌는데 언니 저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자, 줌에서 서로서로 얼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또 어때요? 아유, 저기 빅토리아 노정은 리더님 아주 반응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너무 지금 제가 긴장이 좀 풀렸어요. 리더님 덕분에. 나중에 좀 보면 아는 척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네, 근데 다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 줌에서 보시다시피 피부 두께나 어때요? 딱 보시기에도 어떤 분은 얇아 보이고 어떤 분은 두꺼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달 만에, 2주 만에 다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도둑놈식품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당연히 느끼는 바가 틀려요.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사람마다 쓰는 용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아지기 위해서 차발차발 쓰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껴 쓴다고 조금 써요. 그리고 자기는 되게 잘 쓴대. 쬐끔쬐끔 쓰는데 어떻게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네.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 지금 쌩얼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쌩얼로 지금 강의를 섰어요. 왜냐면 셀라비브가 어쩌고저쩌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기존 거는 별로였네, 뭐 지금 거는 또 어떠네.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 기존 거 쓰고 제가 사업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거는 뭐 광이 안 나네, 너무 흡수가 쭉쭉 되네, 이러셔놓고서, 지금 건 또 너무 뭐 끈적거리네, 너무 뭐 유분감이 많네, 뭐, 너무 뭐 그러네. 아니,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요? 그쵸? 근데 완벽한 포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사업하는 나의 브랜드에 그런 불만이 생기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유산화 탈퇴하시고 화장품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만들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맞추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셀러베이브를 쓰고 알러지, 발진, 가려움, 뭐 따가움 등이 심해서 못 쓰겠어요. 나랑 안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셀라비브는 나만 그런가요? 막 이렇습니다. 네, 셀라비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알레르기나 발진, 홍조, 가려움, 따가움은요. 손상된 장벽이 있거나 민감한 피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현재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멀쩡했다가 내가 면역 상태가 떨어지면 그렇고요. 개인의 식습관, 생활, 호르몬, 수면, 날씨, 스트레스, 환경 이게 되게 큰 원인이 되고요. 근데 가끔 진짜로 실제로 또 이러실까 봐 걱정돼서 야, 피부 전문가가 그러는데 우리 거 절대 알러지 안 일어난대. 따갑지 않대.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러실까 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시면 일단 잠깐만 중단해 하고 너의 얼굴 사진을 보내줄 수 있겠니? 하고 사진을 받으세요, 주로. 그런데 자, 사진을 받았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진짜 부었어. 그러면 무조건 중단. 네, 그 뒤에 설명할 거니까. 아무튼, 그러고 따갑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 중단하고 지금 너 가지고 있는 뭐 나이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진정 수분 보습만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그랬어? 어머, 야, 당황했겠다. 아유, 힘들었겠다. 그치. 우리 슬라비브가 그렇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갑자기 따갑고 막 이렇게 얼굴이 그러면 아유, 그치. 속상할 수 있지.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이게 우리 그룹에 전문가들이 많어. 내가 다시 한번 너의 피부 상태를 보고 체크해 줄게. 좀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뭐 그룹의 뭐 스폰서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보셔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지 상의를 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이 조금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졌어요. 그러면 소비자의 심리가 안 쓰고 싶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거 강조해 주시면서 계속 피부가 나아질 때 계속 옆에서 체크 계속 후속해 주시고 하면서 조금씩 소량씩 쓰면서 다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보자. 정말 아니래. 이거를 강조해 주시는 거 되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을 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본래 물어보셨어야 돼요.
어떤 걸 물어보셨어야 되냐면, 본래 그 알레르기성 피부였는지 체크를 먼저 하셨으면 되게 좋았겠죠. 근데 대부분 체크가 안 돼요. 안 되면, 그때라도, 이게 생겼을 때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나 다른 제품하고 병행해서 쓰지 않았는지. 분명히 나는 세트가 나갔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다 세트를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쓰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리더님들도 마음대로 쓰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셀라비브면 셀라비브만 과학자분들이 토너에서 크림까지 이렇게 다 단계별로 다 구성해서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강의 1탄을 들으시고도 아직까지도 다른 브랜드랑 막 섞어서 쓰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분끼리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쓰진 않았는지. 예, 요럴 때 참 좋아요. 근데 사실은 요럴 때, 야, 거봐, 너 다른 거랑 같이 써서 지금 알러지 생긴 거. 쓱 내가 발을 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또 최근에 야외 활동을 많이 했는지. 햇빛 알러지, 이게 가을볕, 겨울볕도 되게 심하거든요. 여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스키장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 이 눈에 자외선이 딱 빛이 반사돼서 오히려 여름보다 더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막 찬바람 많이 쐈는데 와서 각질이 일어났다고 우리 리더님들 아니어서 찔리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왜? 각질이 일어났다고 계속 각질 제거를 막 하시는 분들. 그거는 상처 스크래치 난데 계속 상처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처 난 데에 화장품을 쓰니까 어때요? 알러지 일어나고 트러블 일어나고 네, 발진 일어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제품의 순서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후속을 할 때, 너 토너, 아이크림, 뭐, 세럼, 크림, 이렇게 쓴 거 맞지? 그러면 소비자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제대로 듣지도 않아. 왜냐면 리더님들도 강의를 2시간을 듣고도 그렇게 안 쓰시는데, 소비자는 그렇게 쓰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썼어?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주세요. 근데 말을 더듬으시는 거는 제대로 안 쓰신 거예요. 소비자들 100%가. 아니 내가 있잖아. 아니 네가 쓰라는 대로 쓰긴 했는데 아니 토너랑 뭐 근데 제대로 쓰신 분들은 쭉쭉쭉쭉 나와요. 이제 거기서 좀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따갑다고 말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이 뭐가 있냐면 조금만 소비자가 따갑다고만 얘기해도 스스로 막 쫄려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따가울 수 있어요.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따가웠는데 따갑고 열감이 너무 장시간이 지속된다든가 막 얼굴이 붉고 붓고 발진이 생기고 물집이 잡혔다 이러면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너 그냥 그 피부과 가야 될 것 같아. 화장품 때문은 아니고 네가 다른 곳에서 지금 피부염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피부과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바로 얘기하기가 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 잠시 내가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줄게. 그리고 안 물어보죠. 한 5분 정도 있으셨다가 카톡합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병원 가래. 화장품 때문은 아니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셀라비브가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가려운 거 같이 못 참는 거 없거든요. 그러면 너 너무 가려우면 집에 여러분들 뭐 세레스톤지, 뭐 리도맥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보통들은 가려울 때 바르는 연고 그런 거 살짝 바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화장품에 바르면 화하거나 지금 리브랜딩이 그렇거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디렉터 톡에 올려놨어요. 즉, 뭐냐면 활성 성분들 때문에 좀 따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역으로
사람은 우리가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소비자한테 그런 거는 당연히 좋은 반응이 지금 피부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야. 근데 이게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괜찮지 않아. 그만큼 피부라는 건 오늘 좋다고 내일 좋니? 오늘 좋아도 내일은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평생을 써야 되는 거고 매일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요 부분을 제가 디렉트 톡에 올린 거를 활용하셔서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소비자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제품이 나가고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요거 띡 보내드려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실제로 따갑다는 분들도 많으신데도 뭐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후속하실 때 사용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네네. 자, 아이크림이나 다른 화장품을 쓰면 눈물이 나요? 이런 질문들도 주셨어요. 네, 아이크림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리모넬, 뭐 벤즈랄코 이게 휘발성이 몸에 기름 붓는 휘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바르고 날아가는. 그래서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층이 너무 얇거나 눈가에 시신령이 좀 발달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살짝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눈가를 중심으로 조금 띄어서 써보게 해보세요. 그러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소량 아주 조금 쓰면서 이제 적응을 하시다 보면 적응을 점점 시키시면 그 눈물 나시고 하는 것들이 좀 좋아지세요. 리더님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자분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향을 내는 게 아니라 포뮬러 안정화와 사용 경험을 강화시켰고 투명하게 성분을 공개한다라는 건 이게 되게 투명하게 성분을 공개했거든요. 저희 이렇게 자극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도 이게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유산화 과학자분들이 어떤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에 대한 표현.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예민할 수 있고 눈물 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랬어? 그러면 양을 조금 아주 조금만 소량으로 해서 적응 기간을 좀 가져보래. 그러면 좀씩 좋아진대 하고 눈가와 조금 멀리부터 해가지고 바르면서 차차 적응을 시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아이크림 그거 제가 조금 더 쓰기는 했는데 안전장치 다 되어 있고요. 왜냐면 이게 가끔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눈물을 흘리는 거에 어떤 분들이 제가 요거 때문에 사실 넣어놨거든요. 향료, 리모넬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더님들 말고도 실제로 조금 화장품 좀 안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셀라비브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다. 요거는 과학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유산화는 성분 하나하나를 국제 안전 기준에 맞춰 과학적으로 최적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리모넬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벤질알코올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아는 척하는 소비자들. 유기농 나는 유기농만 써. 뭐 이런 사람 야 니네 이거 향료 들어갔잖아. 야 니네 뭐 리모넬 들어갔잖아. 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과학자분들이 국제 안전 기준 농도에 맞춰서 피부에 절대 해가 되지 않게 만들었고 이 무식한 거사. 네가 좋아하는 유기농 거기에도 있는 유기농 인증 국제 기관에서도 허용되는 방식이야 이거사.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해. 나도 나름 다 알아봤단다. 뭐 요런 거 요런 거 써보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셀라비브는요 무조건 성분이 많아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에 굉장히 유익하면서도 안전하게 조합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기도 넣었는데 그거보다도 안전하고 유익하게 피부에 실제로 작용하게 넣었다는 게 유산화의 기존 셀라비브도 그렇고 리브랜딩도 그렇고 셀라비브를 극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저님들. 자,
리브랜딩 세럼이 거무스름한 컬러는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거 질문 주신 분 제가 좀 궁금해요. 이게 왜 궁금하시죠? 전 진짜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혹시 이거 질문 주신 분들은 일반 화장품 보면 투명한 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막 흰색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회사에다가 질문하시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그런 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궁금하실 수 있죠? 왜? 내가 판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었습니다. 동충하초가요, 갈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커피콩. 당연히 갈색이겠죠? 커피콩이니까. 그리고 그 사과. 이런 것들이 농축이 되면요, 황갈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빛구치올도 갈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색소가 아니고, 저희는 색소가 아니고 다 천연의 식물 추출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추출을 하다 보면 아마 섞어지면 그 갈색, 황갈색, 뭐 여러 가지 녹색 이런 것들이 섞이면 아마 이게 원료가 더 진해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리브레닝 세럼이 컬러가 그렇게 진한 갈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똥색이긴 하지만 식물 추출물이어서 생기는 색깔이라고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질문 받았습니다. 베리어밤 사용을 하고 따끔 걸어서 잠시 사용을 멈췄습니다. 혹시 이거 질문 주신 분 그 마이크 끄시고 얘기 가능하실까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 멈추셨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안 들으셨나요? 제가 왜 궁금하냐면, 베리어 반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쓰셨길,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근데 앞방에는 괜찮았는데, 베리어 반만 쓰고 그러셨던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지금 마이크를 전체 못 킬게 제가 설정을 해놔서 아마 말씀 못 하실 아, 수 있어요. 예.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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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갈게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셔서 따갑거든요. 왜냐면 이게 장벽이 약한 분에게는 되게 보호 효과를 주지만 이미 상처가 있는 경우, 피부가 이미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좀 따가울 수 있어요. 왜냐면 베리어밤에 들어가 있는 그 보습제 중에는 산성하고 염산 성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산이라 그러면 막 나쁜 건 줄 알아. 자극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보습하고 pH를 조절하는 데 쓰이는 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산들이 피부 장벽이 굉장히 손상이 오면 살짝 따가워요. 그리고 막 간질간질하고 약간 열감도 와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견디셔야 돼요. 견뎌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클렌징을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분은. 왜냐면 클렌징에서부터 되게 상처가 많으실 것 같아서 이분은 굉장히 그냥 저희 그 초록색 라인이라든지 기존의 셀라비브 이런 것들을 아주 처벌처벌 듬뿍듬뿍 많이 바르시면 반드시 장벽이 건강해지셔서 이렇게 따끔거리고 하시는 게 좀 사라지실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자, 9번째고요. 셀라비브 제품의 성분을 이야기할 때 크림 뷰티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다 천연이냐 등 성분을 설명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과 어떻게 설명하면 과학적인 부분과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질문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과학적인 부분과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뭘까? 너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언어로 질문을 주시는 게 제가 답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클린 뷰티를 이야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클린 뷰티는요, 100% 천연 또는 전 성분이 자연 유래 식물 추출물만 사용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분표를 보면요, 합성 향료라든지 안정화 등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 뷰티를 얘기할 때 100% 천연이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되고, 또 무화학, 모든 물질은요 과학적으로 화학 물질입니다. 네, 근데 무화학 이런 말도 많이 쓰시거든요. 클린 뷰티 얘기하실 때 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천연은 무자극, 무알러지라는 공식이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천연도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린 뷰티는 마케팅 용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법적인 정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100% 천연인 화장품이어야 되고, 이런 거를 내가 써야 되고, 유기농 화장품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분 하나만 강조하고 전체 포뮬러는 맥락이 되는 경우가 무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제품은 유기농 오일로만 들어가서 피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은 일절 하지 않거든요. 가만 보세요. 브랜드들 막 광고할 때 보면 저희는 유기농 오일만 들어가서 피부에 좋대. 그리고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하죠. 네,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클린 뷰티 관련해서 셀럽입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유산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유산화는 클린 뷰티를 지향합니다. 근데 과학자분들이 얘기하셨어요. 클린 뷰티를 지향하는 건 안전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파라벤, 그 다음에 합성 보존제 없이도 피부과 테스트와 안정성을 거쳐 모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단 천연 유래 성분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게 에스크더 사이언티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클린 뷰티를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고, 이게 이것들을 얘기하실 때 바로 얘기해 주셔. 야, 니네 클린 뷰티 지향하는 브랜드 맞아? 그럼. 우리는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성, 기반, 요거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안전성, 과학적인 설계, 맞춤 가이드를 함께 전달하시는 거. 왜냐면 클린 뷰티는요, 불필요한 자극 성분을 최소화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극적이지 않다. 근데 100% 자극적이지 않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존의 화장품들이 워낙에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요즘 덜 자극되는 거를 추구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저희는 보존 효과도 어떻게 얻어요? 식물 추출물로 그렇게 얻는다는 거. 그래서 바로 클린 뷰티 지향하고요, 과학적인 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포뮬러가 셀라비브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클린 뷰티 플러스 과학적인 안정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못 키나요? 다현님? 죄송해요. 제가 어디서 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 모두 음성어를 해제할까요? 네네네. 네. 그건 좀 이따가 그럼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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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준비했어요. 죄송한데 우리 저기 진아 리더님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한 번만 켜주세요. 잠깐만. 제 네.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네. 자, 셀라비브를 전달할 때 팁을 또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부가 사람마다 다름을 인지하셔야 돼요. 피부 타입, 피부 상태가 다 달라요. 내가 좋다고 무조건 소비자도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내 피부 타입을 얘기할 때 그 말대로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나 예민하다고 근데 내 눈엔 예민하지 않다고. 너 예민하지 않다니까. 너무 건성이야. 그게 아니라 예민해? 그러면 너의 예민한 거를 걱정하지 않게끔 내가 구성해 줄게. 이렇게
소비자가 그냥 원하는 대로. 왜냐면 내가 더 잘 아니까. 자, 그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는 다 다릅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내 친구를 봤을 때 쟤는 눈가 주름이 쟤는 저거 펴야 돼, 주름. 그러니까 쟤는 아이크림을 꼭 써야 돼. 근데 그 친구는 눈가 주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기 매력 포인트라고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아니야. 넌 눈가 주름이 문제야. 너 웃을 때마다 생기는 주름으로 더 늙어 보여.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한 피드백과 확신을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좀 위험하죠. 야, 2주만 써도 달라져. 한 달만 써도 달라져. 이거 위험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파트너 중에 이렇게 2주만 써도 달라진 케이스가 있더라고. 한 달만 써도 달라진 케이스가 있더라고. 이게 모두가 뭐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조금만 써도 달라지는 지금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 요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뭐 너 얼굴에 주름이 쫙 펴질 거야. 이런 것도 위험한 발언이에요. 화장품은요, 제가 그랬죠. 되게 확실한 제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영양제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게 그날 환경, 그날 뭐 제가 그랬잖아요. 수면 상태,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오늘 내일 막 바뀌는 게 피부 상태거든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뭐 얼굴이 확 펴질 거야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팀의 누구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사람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분이 그러셨죠. 세포가 달라지는 데 90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쓰면 피부가 달라질 거야. 너의 세포가 그 정도 시기가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존 셀라비브도 그랬고요. 모든 소비자를 저는 6개월 무조건 꾸준히 써보세요. 그런데도 안 달라지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했는데 단 한 분도 환불해주세요 하는 분 없었어요. 제가 환불도 받겠다고 그랬는데. 네, 다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써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품을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핵심 포인트만 말씀하시고 나의 피부 상태, 확신으로 밀어붙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랬죠? 우리 새로 이번에 진짜 유산아같이 작정하고 만들었어. 우리 이번에 노아의 3대 요소를 완벽하게 타파해. 야, 내가 그동안 화장품 잘 못 팔았던 거 맞아. 그리고 내가 화장품 잘 몰랐어. 근데 요번에 내가 아주 자신감이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화장품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영양제는 몸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요. 화장품으로 이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거 화장품 쓰면 완전히 개선될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화장품도 써야 되고 복합적으로 했을 때 질환 진료가 좋아지는 거지 화장품만 써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화장품이 중요한 건 지금의 현재 상태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걸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리더님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요. 피부 타입, 사용 방법, 사용량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기존 셀라비브가 효과가 없었다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기존 셀라비브로 얼굴에 광을 되찾으신 분들이 있고요. 너무 다르죠. 그거는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용 방법, 사용량 이거에 따라 효과가 틀렸을 겁니다. 이건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7번째, 소비자가 나는 아직 효과 모르겠어. 화장품 좋은지 난 모르겠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 갸우뚱 표현을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기대치가 매우 높아요. 근데 여기서 자가 반성도 지금 리더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조차도 어때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리브랜딩에 대한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브랜딩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왜 다크서클 꺼진 게 안 좋아지냐, 뭐 주름이 안 좋아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성형외과 가서 째고 당기는 수술을 하는 하안검을 하셔도 이미 깊게 펴있는 주름이 펴집니까, 여러분? 안 펴져요. 네. 근데 어떻게 화장품으로 단지 좋은 케이스가 있는 거 그분이 되게 잘 받는 거고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꾸준히 써야 된다.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분들에게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9번째는요. 반드시 클렌징 단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소비자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피부가 이미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클렌징이라는 건 빠르게 가볍게 닦아서 불필요한 화장품을 빠르게 닦아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문질러대고 피부가 가뜩이나 예민하고 연약한데 패드로 계속 닦아낸다든가 계속 문질른다든가 이것부터가 자극. 뜨거운 물로 닦는다든가 막 찬물로 닦는다든가 이런 것부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으니까 피부에 벌써 스크래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쓰면 막 따갑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단계 그다음에 막 기계 모공에 바뀐 거 뺀다고 우리 디바이스 기계로 막 이거 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스크래치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피부에 특히 예민한 피부들은요. 지성은 괜찮고 두꺼운 피부는 괜찮지만 그런 경우에 화장품을 쓰면 더 따가운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의 감정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소비자들은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있는 뭐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머 좋으셨죠?" 그렇다고 "어머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흔치 않아요. 네 뭐 좋습니다." 이런 거. 안 좋아도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후속을 통해서 소비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의 피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도 리더님들이 하셔야 될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소비자는 판매자와 말한 거와 다른 순간 자신의 방법대로 스킨케어를 해요. 분명히 좋다고 이렇게 쓰면 좋다고 그랬는데 빠르게 안 좋아져. 나는 빠르게 좋아진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막 2주 만에 주름 펴진다고 그랬는데 안 좋아져. 그러면 '에이씨 그냥 원래 내가 쓰던 대로 써야지.' 이러고 써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하시고 후속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하실 때 그전에 이 멘트 꼭 쓰세요. 자, 너의 피부 반응을 내가 모르잖아. 우리 제품을 썼을 때. 그러기 때문에 사용량을 일단 내가 가이드는 내가 이렇게 주는데 너의 피부 반응에 따라서 내가 사용량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 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지금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2펌핑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피부 상태에 따라 1펌핑으로 줄일 수도 있고 네가 너무 피부가 건조하고 막 그러면 3펌핑으로 늘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너를 용량을 맞춰 줄 거야. 그런 거.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분과 유분을 구별하셔야 돼요. 얼굴에 지금 광이 나는 거를 무조건 개기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광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광이 납니다. 그건 개기름이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화장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화장품을 쓰는 양, 화장품을 쓰는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침에 저녁같이 막 쓰게 하면 화장이 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쿠션만 쓰시는 게 아니라 뭐 파운데이션부터 뭐 여러 가지 컨실러 등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아침에 화장 좀 많이 하지?" "응." "그래 그러면 내가 쓰는 용량을 쓰고 나면 쪼끔 화장이 밀린 거거나 뭐 쪼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너 피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정확하게 다시 안내해 줄게. 네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나한테 얘기를 좀 해 줘. 네 멋대로 쓰지 말고. 네 멋대로 쓰지 말고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자기 멋대로 안 써요. 그리고 항상 두들겨서 흡수시키고 다음 단계 두들겨서 쭉쭉 흡수시키고 화장하는 걸 추천해. 왜냐면 막 쓰면 화장품이 겉돌아.
피부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좀 줄여. 그랬다고 토너 바르고 다야님은 토너 하시고 3분, 세럼 하시고 5분. 지금 입 가리고 웃으시죠? 죄송합니다. 다야님.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늦어 죽는 거죠. 이제 지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각질 제거를 한 날은 반드시 수분 보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질 제거한 날은 리서페이싱 세럼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자극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비브가 아닌 다른 제품을 쓰시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그래서 각질 제거할 때는 주로 그냥 저희 만약 셀라비브로 하게 되면은 그냥 토너라든지 그냥 뭐 세럼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수분 보습에 신경 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단품만 판매한 경우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능이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인지시켜야 돼요. 단품으로 써봐도 되게 좋아. 하지만 사실은 화장품은 토너, 세럼 다 각각의 들어가는 성분이 다르거든. 이게 완벽하게 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일단 네가 하나라도 써보기를 원했으니까 우리 자신 있거든. 일단 하나만 써보면서 느낌 봐봐. 그리고 괜찮으면 전 제품으로 피부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품 판매하실 혹시 모를 피부 반응을 미리 인지시켜야 돼요. 이거 혹시 우리 거는 굉장히 고기능 고함량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네가 쓰는 제품하고 만나서 충돌이 돼서 조금 혹시라도 모르게 피부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좀 나한테 미리 얘기해 주겠니? 우리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명시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반응이 오면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도 좀 체크해야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 줘. 라고 좀 미리 얘기하시는 거. 피부 반응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화장품을 쓰다 보면, 트러블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피부가 재생되면서 트러블 뾰루지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 좋아질 거야.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발이 아니야. 명심해. 유발 아니야. 일시적으로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면 살짝 쿵 얘네들이 좀 반응을 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네가 알아서 들어가. 지네 집으로 제자리 잡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단품을 판매할 때 아까와 동일하게 추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셀링을 미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써보고 이렇게 해서 너의 완벽한 피부를 만들고 노화의 3대 원인을 완벽하게 끊어내게끔 써보는 거 추천이니까 써보면서 내가 계속 하면서 우리 한번 이뻐져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다음 거 쓸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거. 자, 질문이 제가 갑자기 들어왔었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상담하는 환자에게 병원에서 다루는 제품이 아닌 셀라비브를 추천하는 방법과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구매 대행을 해주시는지, 가입 제한 후 싫다고 하시면 구매 대행하는지, 구매를 위해 가입 설명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 직원들이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뭐 바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 질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초록색 라인이라든지 기존 거를 좀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절대 제가 전문가라고 저를 한 번에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씨 뿌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꼭 그러죠. 계속해서 언제까지 약 먹고 언제까지 돈을 쓸 거야. 근데 홈케어가 매우 중요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홈케어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 얘기하죠. 너 기존에 있는 거 아직 얼만큼 남았니? 그래, 그거 쓰고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내 말 한번 믿어보자. 내 말 한번 믿어보고 한번 써보자. 계속 이렇게 고생할 수 없잖아. 계속 돈 쓸 수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거 제가 병원에서 스탠스가 하는 스탠스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병원에 아무래도 저 직원이잖아요. 제가 운영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제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를 쓰는데요. 이제 그러죠. 가입하라고 하면은, 뭐 가입이 싫어? 싫어? 싫으면 말아. 싫으세요? 그러면 그냥 집 주소하고 카드랑 카드 번호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문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보내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가이드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대로 써보실 수 있도록, 효과 보실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저한테 집 주소랑 카드 번호랑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카드 실 때는 현금 주세요. 그럼 아니면 또 어떻게 가입을 제한하는 거? 약간 그래서 왜요? 다단계라서 싫으세요? 그러면은 아니 그냥 뭐 아유 그냥 쿠팡 가입하듯이 컬리 가입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뭐 가입하시면 또 뭐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뭐 또 혜택 있고 그런가 봐요. 뭐 전 잘 모르겠는데 가입하는 게 좋대요. 뭐 쿠팡 가입하시잖아요. 그렇듯이 가입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가입하는 거고요. 굳이 싫다는 사람은 안 하죠. 그러면은 가입을 안 하면 뭐 재구매율이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계속 후속을 하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떨어질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굳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가입시키진 않습니다. 싫으면 말어. 하지만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대신 후속을 조금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구매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가입하신 분들은 제 마음대로 3개월 뭐 이렇게 기간 내면 제가 그냥 오토를 살짝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오토 걸기 전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물어보고 걸기도 하면 갔대. 어머, 이사님, 나 이거 주문 안 했는데 왔어. 그럼 떨어지실 때 되시지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쓸 거니까 쓰세요. 이러기도 합니다. 뭐, 싫으시면 그냥 제가 그러면은 제가 쓰면 되니까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쓰면 되니까. 아니, 뭐 또 어차피 쓸 거니까 그냥 뭐 제가 쓸게요. 뭐 이러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시간 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했고요. 제가 5분 정도, 5분, 7분, 하여튼, 뭐, 1시간 반이니까 시간 남아서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들 질문 받을게요. 질문하실 분 혹시 없으실까요?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강사님. 제가, 네네. 혹시 공유를 닫으시면, 공유를 닫고 채팅창을 열시면, 네네네네. 제가 공유를 못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초록 라인이랑 포스트 바이오틱스 화장품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초록 라인이라는 건, 네, 포스트 바이오틱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바이페이즈 리무버를 쓰면 냄새가 꿉꿉해요. 왜 그럴까? 피지가 나오니까 냄새가 나요. 그냥 본인 피부에서. 죄송합니다. 본인의 피지와 땀, 네, 이런 냄새가 나요. 닦고 나면. 네, 기름이 녹으니까요. 그리고 화장품, 쿠션이나 이런 아이섀도우, 이런 거를, 냄새를 가만히 맡으면 되게 좀 안 좋은 냄새 나거든요. 기름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유화 물질이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페이지에 냄새 나는 거는 뭐 다른 분들은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서 이건 화장품 때문에 발랐던 색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땀, 피지 이런 거라는 거. 기본적으로 바르는 양을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너는 그냥 내가 발랐을 때 촉촉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시면 많이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시면 중간에 토너 같은 거 이렇게 미스트처럼 쓰시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단 지금 리브랜딩 얘기할게요. 바이탈라이징 세럼은 제 얼굴에 두 펌핑이거든요. 저보다 얼굴이 크다 하시면 더 쓰시면 되고요. 저보다 얼굴이 작다 하시면 좀 덜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페이스 크림, 넥크림 꾹 누르면 한번 뽕 하고 나오죠. 그 정도가 가장 기본 양이고요. 그거 썼는데 내가 좀 건조함을 느껴. 그러시면 오일을 쓰셔도 좋고요. 혹은 조금 더 누르고 쓰시면 됩니다. 아주 요번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이크림. 그거는 내가 빠르게 주름을 개선하고 싶다.
내가 빠르게 좋아지고 싶다 이러시면 한 달에 2통 쓰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2통째 쓰고 있습니다. 나는 빠르게 효과를 봐서 나는 비즈니스 제대로 해볼 거야 하시면 아이크림 한 달에 2통 쓰시면 네,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처벌 쓰는데 안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양을 좀 적게 쓰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소비자는 왜 셀라비브에 냉정할까요? 리더님들이 냉정하신 것 같아요. 소비자는 냉정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냉정하다는 얘기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 마이크를 못 키나요? 음소거를 풀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소비자는 왜 셀라비브에 냉정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다른 리더님들도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어떤 점에서 셀라비브를 냉정하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소비자가. 네, 없으시면 지금 안 계시나? 리설페이싱 세럼과 리브랜딩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이거 이 시간에 못합니다. 자,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리설페이싱 세럼은 모공, 피부결, 색소가 고민이다. 그러면 리설. 피부 재생, 탄력, 주름, 그리고 피부 근본도 개선하고 싶고 피부 장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리브랜딩 바이탈라이징 세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예민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리설을 바로 쓰시면 예민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 모공, 피부결, 색소 이쪽이 고민이시면 리설 가시면 됩니다. 많이 바르는 것이 답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바른다고는 답은 아니고요. 사실은 많이 바르는 것보다 다 두들겨서 흡수시키고 다음 거 바르시는 거. 그리고 주 1회에서 2회 각질 제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리설페이싱 쓰시고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리설페이싱 쓰시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 클렌징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밤새 피지라든지 그 각질이 녹여져 있는데 제대로 안 하시면 각질처럼 이 각질 제거도 제대로 안 됐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리설 쓰시고 나면 밤에 리셋 쓰시면 아침에 저희 컨디셔닝 리무버로 한번 가볍게 좀 닦고 클렌징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이 셀라비브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지금 나 화장품 쓰고 있어. 그런 경우 어떻게 유사한 화장품으로 제한을 하는지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맞아요.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셀라비브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요. 네, 제가 1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화장품도 세포에 신호를 주는 화장품이 없다. 노화의 3대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피부 장벽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강화시키는 솔루션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레티놀. 아줌마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레티놀. 천연 레티놀이 함유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저의 셀라비브 1탄이 유맵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조금 정리를 하시면 거기 나와 제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은 그럼 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잠시 중단하고 우리 거 좀 먼저 느껴볼래? 유통기간이 길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거 써보고 써도 돼. 근데 뭐 아니야, 난 지금 쓰는 거 쓰고 쓸게. 그러면은 이제 대충 그러면 너 남은 거 어느 정도 됐는데. 그리고 계속 집요하게 연락합니다, 저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집요하는 거 봤어? 나 원래 이렇게 집요하지 않잖아. 이번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고 싶어.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주더라고요. 네. 답변 됐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드름 피부 가이드. 요거 조금 긴 얘기죠. 이 아이들한테. 근데 초록색 라인하고 나이트 젤, 그 다음에 스크럽 마스크. 저희 스크럽 마스크 각질 제거 열심히 시켜주시고, 저희 영양제 열심히 먹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진짜 좋아지고요. 아침에 세안할 때 컨디셔닝 리무버, 그 다음에 폼 클렌징, 세안만으로도 여드름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초록색 라인, 나이트 젤, 이런 식으로 써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화장품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 화장품 세트에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3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얼마짜리여야지 돼? 얼마짜리가 안 비싸다고 느껴지니? 그럼 10만 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너 그냥 올리브영 가서 써.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올리브영 가서 써. 왜냐면 우리 거는 세포에 직접 신호 전달이 되고, 야, 노화가 3대, 그리고 과학자들이 야,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인건비도. 우리가 다단계니까 이거 이렇게 싼 거지. 너 이걸 광고비 들이고 막 이래봐. 이영애 써봐. 이거 크림 하나에, 여기 전문가가 그러는데 한 15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면은 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싼 거 써.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포기하셔야 돼요.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소비자를 찾으세요. 리더님. 그 다음에 청소년 여드름은 포스터에 맞고요. 셀라비븐을 모두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바르는 순서. 요거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릴게요. 디렉터 톡방에. 피부과 시술하고 리브랜드 강추 제품, 전 제품입니다. 리브랜드 강추 제품. 저는, 예, 다예요. 예. 자꾸 단품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추천을 할까요, 여러분? 눈가 주름도, 어떻게 저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피부과 시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피부과 시술하시는 분한테 그래요. 레이저 하시고 저희 이 항당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리프팅, 울세라나 실제로 울세라 하신 분들한테 저 이거 집에서 하시려면 울세라 1년에 2번 하실 거 1번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미 열에너지로 끊어냈고 저희 화장품으로 매일매일 끊어낼 거기 때문에 본인의 탄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게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제품 무조건 들어갑니다. 뺀다면 아이크림은 빼요. 하지만 토너, 세럼, 페이스앤 넥크림 요거는 꼭 들어가고요. 오일도 저는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두드려서 바르면 손에 다 흡수된다고 발라두라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 맞는 건가요? 손에 흡수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흡수가 되겠습니까? 이제 자, 보세요. 바르고 손가락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키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분들은 없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흡수되잖아요. 그럼 얘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고요? 얘가 또 먹었어요? 그러면 어디 바르시면 돼요? 아까우시면 여기 바르세요. 그리고 손가락에 흡수되는 양까지 계산을 한다면 좀 더 바르시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사업하시는데 뭐 조금 더 쓴다고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단품 하나만 추천한다면 자, 단품 하나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단품 하나로 하자면 저는 그거요. 페이스 앤 넥크림. 왜냐면 자, 보세요. 모든 제품은요, 토너는 피부 진정, 수분, 타 브랜드도요, 다 이런 위주예요. 세럼은 고기능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세럼은 사실 되게 좋아요. 어디고?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크림은요, 그냥 세라마이드도 하나, 뭐 조금씩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저희 건 어때요? 세라마이드에 콜레스테롤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 핑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용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야? 세라마이드 스스로 피부 장벽을 복원시키게끔 작동을 시켜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어때요? 보습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저희 거 크림을 하나 쓰면 야 확실히 촉촉하더라 니네 거 너무 좋더라. 이래서 저는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크림이요. 크림 먼저 써보게 하는 거. 눈가 아이크림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크림 저는 조금 반대인 게 60대 분한테 아이크림 좋다고 너 주름이 펴진다고 드리면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크림으로 펴질까요? 근데 20, 30대는 또 괜찮아요. 아이크림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찰하셔서 머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이크림이 좋다고 그 사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피부 상태를 보시고, 추천하시는 거를 저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스 넥크림을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는 가격이 좋아요. 102,000원. 일단은 11만원, 2만원과 102,000원 좀 달라요. 느낌이. 소비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느끼고 둥그렇잖아요. 용량도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이제 리무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리무버 비싸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 리무버 비싸다 그러면 그래요. 2만원 거 하나에 우리 200ml잖아요. 근데 제가 2만원 거 하나에 6만원이 뭐가 비싸요. 6개월도 이상 쓰는데. 그 이만한 거 사실 500ml 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만해요? 네, 이만해요. 이만한데 6만 얼마가 뭐가 비싸요? 막 6개월 넘게 쓰는데 그럼 어유 그러면 괜찮지. 그래 그럼 그 주문 하나 해줘 보세요. 그럼 왔어. 그러면 어우 진짜 크더라고요. 용량이 크더라. 실제로 제가 막 이래요. 이만한데요? 이게 어떻게 200ml입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근데 소비자들은 이게 200ml만 2만원, 200ml라고 표현도 안 해요. 2만해요. 막 이래요. 그렇게 가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자, 어머요. 시간이 지금, 네. 다 거의 같은 질문이고요. 혹시 제품을 화해 어플을 통해 알아보려는 분들 있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요거 화해 어플에 대해서는 한번 그 그룹에서도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화해 어플 쓰시는 분들 있나요? 트렌드에 되게 뒤처진 사람이라고 가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해 어플 쓰는 사람 되게 트렌드에 뒤처졌대. 요즘에 화해 어플 망했대. 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유튜브에 화해 어플의 단점을 지적한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상 보내주시면 돼요.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소비자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전문가가 한 영상 화해 어플에 대해서 깐 거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제품을 순서대로 바르는데 흡수가 되기까지 기간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바르는데 네, 괜찮습니다. 저희 거는 알아서 지네가 밀고 들어갑니다. 신호 전달을 하니까요. 여드름에 대해서 되게 많네요. 저희 딸의 올리브영 썰과 논쟁 중입니다. 뭘 또 굳이 이렇게 싸우시고 올리브영 네, 못 말립니다. 중딩들은 못 말립니다. 그냥 사라고 하셔야 돼요. 사라고 하셔야 되고요. 사서 이제 지들이 계속 안 좋은 걸 경험을 해야지 엄마 말, 아빠 말을 듣고요. 뭐 이런 영상들을 잠시 짤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딸아, 올리브영은 마케팅 광고란다. 어른들의 광고에 속지 마련. 엄마가 정답이란다. 네, 요거 짤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0대, 60대 네, 저기 단품으로 추천. 지나골드님 그거 청소년 여드름 리무버 물어본 거 있었는데 예전에 저에게 그 오일 바이페이즈도 그 여드름 있는 피부에 좋다고 말씀해 주신 적 있었었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왜냐면 요즘 애들이 화장을 많이 해요. 여드름을 가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제가 바이페이즈가 뭐라 그랬어요? 오일과 물이 이게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섞여 있는 거서 이런 쉽게 얘기하면 기름이 녹이거든요. 우리 이런 쿠션이나 이런 게 다 기름이에요. 기름 덩어리예요. 얘들아 기름 덩어리란다. 이 기름 덩어리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밀착을 시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로 지워요. 그래서
바이페이지 여드름 있거나 중학생 아이들도 바이페이지로 먼저 화장들을 진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녹이면은 피지라든지 화장품이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페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셔닝 리무버를 한 번 더 바이페이지로 계속 문질러라는 게 아니라 기본 두꺼운 화장을 지우고 컨디셔닝으로 가볍게 지우고 폼으로 꼼꼼히 러빙해서 미지근함으로 닦아내시는 거. 그래서 여드름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근데 애들이 막 기계 쓰려고 그래요. 막 기계 쓰려고 그러면 그거 자극인 거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럽 마스크 되게 좋아요. 여드름 있는 애들한테. 코 피지는 애들한테 뭐하러 올리브영 코팩 쓰십니까? 그거 피지가 뽑히면서 모공이 됐다 넓어진대. 너 블랙헤드 더 심해진대. 너 전문가가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희 스크럽 마스크 계속 이틀에 한 번씩으로 코 쪽에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50대, 60대 단품으로 추천하기 좋은 제품 뽑는다면 없습니다. 무조건 풀세트로 쓰세요. 50대, 60대 분들은. 네. 그리고, 네. 다 쓰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넥크림입니다. 페이스 넥크림. 리무버로 닦을 때 깨끗이 할 때까지 닦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극이 될 거예요. 여태 닦아내야 될 거. 아니요.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걷어낸다라는 느낌으로 닦으시면 돼요. 그걸로 깨끗이 닦으시면 얼굴에 그거 스크래치가 나는 거라서 그래서 자꾸 화장품 쓰시면 더 따갑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화장품은 지워내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럼 3가지 중 건조한 사람이라면 어떤 제품을 추천할까요? 세럼 3가지면 뭐 리설페이싱 세럼, 뭐 바이탈라이징 세럼, 레스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요 3가지라면 레스큐하고 바이탈 전 둘 다 쓰라고 합니다. 완전 극건성은요. 레스큐로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이 장벽이 무너진 걸 좀 복원하기 위해서 쓰고, 바이탈으로 피부 속서부터 계속 차오르게 하는 거. 둘 다 쓰시는 거 좋고요. 하나만 쓰시라고 하면 바이탈라이징 세럼이죠, 당연히. 아이크림 얼굴 전체. 네, 당연하죠. 저는 얼굴 전체 씁니다. 얇게. 비싸서 그렇지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모공도 좋아집니다. 좁아집니다. 모공이 생기는 건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얼굴 전체. 자, 처음 단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그 단품, 원하는 거 물어보세요. 처음 소비자는요, 뭐 토너를 써볼래? 뭐 나 자신 있어. 네가 원하는 거 써봐. 저희 토너도 써도 기가 막힐 거고요. 뭐든 기가 막힐 거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거 자신 있게 추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추천할 것 같고요. 한 달에 2통 사용, 1회 사용 펌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름량, 사람의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돈 많으시면 3통도 써도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쓰십시오. 손에 바르면 손에 다 흡수되는 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손에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둥글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볍게 손끝으로 터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에 흡수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에 그리고 흡수되시, 진아 리더님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를 때 좀 바르고 흡수되고, 뭐 아이크림을 많이 여러 번 펌핑한다면 좀 바르고 흡수되고 또 바르고 이게 나아요? 아니면 한 번에 많이 펌핑해서 쫙 바르는 게 나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장품을 세럼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굳이 많이 쓰는 제품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 아이는 소량 쓰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 그냥 얇게 흡수가 되면 돼요.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고농축, 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바르고 좀 이따 덧바르고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셀라비브 추천하면 안 그러던 분이 성분 따지고 써봤다고도 하고 써봤는데 타사와 비교된다. 이게 셀라비브 추천하면 안 그러던 분이 성분도 따지고 써봤었다고 하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친구실까? 네가 과학자니? 네가 피부 전문가야?
네가 전문가라면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피부 전문가가 얘기하던데 나는 어스레기라 잘 몰라? 나는 모르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과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던데 논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이 논문을 이길 수 있겠니? 응. 나는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한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눌러버려요, 그냥. 예. 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나를 이기려고 해도 좋아? 하지만 네가 과학자니? 실제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아이크림을 얼려고, 똑같은 얘기고, 남자들 매일 쉐이빙 때문에 피부 자극이 심한데, 셀라비브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남자 소비자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남자도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도 멋있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남자도 이쁜 애인 하나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마음만은요. 여러분들 티를 안 낼 뿐입니다. 와이프한테 쫓겨날까봐. 하지만 늘 어디 가서 회사 가서 과장님 너무 멋있어요. 과장님 얼굴이 요즘 좋아지셨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거 여자보다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남자한테도 야 요즘 남자들 되게 피부과 많이 다니잖아. 근데 여기 피부과 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남자들 요거 우리 토너하고 그냥 남자들은 화장품 많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토너하고 세럼하고 넥크림. 근데 요 세 가지도 괜찮대? 그럼 토너하고 그냥 넥크림. 근데 넥크림이 끈적인데 그러면 토너하고 그냥 바이탈라이즈 세럼만 써도 괜찮아요. 예. 근데 그것도 끈적인데 그럼 어떻게 토너하고 그냥 저기 바디 너리셔 쓰셔야지. 비싸다 그러시면 바디 너리셔 쓰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것만 해도 남자들 금방 좋아져요. 왜냐면 워낙에 화장품을 잘 안 바르시던 분들은 조금만 좋은 거 발라도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금 오버됐어요. 그쵸? 제가 이거, 각질 제거를 리무버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땡. 각질 제거는 각질 제거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생기는 일시적인 각질 제거를 리무버로 해주는 거죠. 딥 클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반드시 스크럽 마스크로 각질 제거 해주셔야 돼요. 10분 바르고 방치후 물로만 닦아내고 있습니다. 스크럽 마스크 10분이든 20분이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일주일에 지성들은 2번, 건성들은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적신 다음에 살짝 러빙을 하시면 더 좋겠죠? 또 이거 과하게 문지르면 얼굴 상처내서 피부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리설페이싱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못할 것 같고요. 고2딸의 염증을 만지지 못하니까 이제서 이런 얘기도 되게 어떻게 3타는 직담 질문으로 한번 1시간 또 뭐 가야 되나요? 이건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저는 오늘 유니스타즈 질문 네. 하나만, 그럼 하나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여기 적혀 있는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바이페이스가 오일프리라고 적혀 있는데 물과 오일이라고 하셔서 오일프리인데 왜 물과 오일인가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물과 오일이기 때문에 흔들어서 쓰시잖아요. 오일 프리라는 거 오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일이 있는데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일 프리라는 개념은. 그래서 여드름 아이들이 써도 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층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일 프리. 오일 뿌리려면 오일이 없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이면 무조건 막 무슨 엑시드, 야, 산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시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습제나 pH 조절제도 들어가는 게 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일도 그런 약간 오해들이 있으시더라고. 오일 뿌리라는 거는, 민감하고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든 지성이든 전혀
피부 트러블을 주지 않고 오일 성분 때문에 전혀 주지 않고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 뜻의 오일 프리입니다. 답변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저는 유니스타즈 그 안에서도 젤리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요, 젤리팀만이 아니라 유니스타즈의 모든 분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물론 셀라비브가 너무 궁금하셔서 사실은 너무 저도 아쉬워요. 질문 집답, 왜냐면 이게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질문해 주시면 답해주고,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함께 그 다른 그룹보다도 더 함께 성장하고요. 코리아 1등, 세계 1등이 되고자 하는 이뤄낼 수 있다는 어떤 진짜 강한 신념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유니스타즈가 그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